7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째 상승했습니다. 스페인 국제 불안과 미국 경제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기술주의 계속된 랠리가 지수를 끌어올리며 3대 지수는 1% 미만으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는 부진했지만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가 주가를 뒷받침했습니다. 독일이 1% 이상 가장 크게 올랐고 프랑스와 영국이 1% 미만으로 올랐습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를 담합했다는 금융회사의 자진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금융회사가 CD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비과세 제형 저축이 17년 만에 부활합니다. 햇살론 등 서민 지원 금융상품의 대출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 규모도 1조 원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증시 분위기를 보면 기업들의 호실적에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하루 만에 1,800선을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모처럼 주식시장에 활기를 띈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오늘 국내 증시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장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리고요. 오늘도 시초가 매수 가능한 공략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신창환입니다. 예, 어제 시장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의 선현물 매수세가 있었고 또 중국 쪽 분위기도 좋았더라고요. 오늘도 주말 앞둔 금요일장인데 오늘은 어떻게 대응 전략 짜봐야 할까요? 자, 일단 지금 장세의 다우존스 지수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어제 물론 빠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3,000원대의 저항이 서서히 다가오는 그런 국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우존스 지수가 13,000원을 관통을 하는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폭 자체가 굉장히 좁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가 사실 전체적으로 봐서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 지금 있거든요. 굉장히 미국만 지금 좋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려운데 미국만 이제 희낙낙인데 과연 미국이 다우존스 지수가 미국이 지금 경제가 바탕이 되면서 상승하느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달러화의 공급 팽창으로 인하여 지금 약달러를 예측했는데 유로가 어려움으로써 강달러 됨으로써 이제 미국이 강세를 보이는데 제가 볼 때 13,000 전후에서 분명히 이제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장 자체가 13,000 과연 미국이 저항받을 때 다른 나라 증시들이 반등해서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빠질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미국 증시가 뜰 때 이제 다른 나라 증시가 빠졌습니다. 빠진데 특히 이제 상해 증시가 미국 증시하고 반대로 갔죠. 예, 반대로 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과연 강대국이냐 미국이 강대국이냐, 제가 볼 때 강대국은 아니고 미국은 하이에나 같은 국가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미국 증시가 저는 조정받을 타임에 미국 증시의 횡보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이 횡보 조정 타임에 다른 나라 증시들이 어느 정도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만 신고까지 상해 증시라 이제 상해 증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중 최저고요. 그다음에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거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데 미국 증시의 횡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지난주에 금요일, 월요일 날 큰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다고 했는데요. 역시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금요일 날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 이빨을 드러내고 있을 거고 또 양다리 걸치는 시황을 좋아하시는 분들, 온 방송 여기저기 틀었다가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그런 분들은 고난이 많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1825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니까 1825 전후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다. 고점에 치고 저점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21일평에서 주가가 강력하게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장기적인 종목, 중기적인 종목 빼놓고는 일단 고점의 매도를 한번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3일 만에 주가가 종합주가지수가 60포인트 이상 업됐기 때문에 일단은 21일평 자체에서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중기적으로 봤을 때 61일평까지 올라갑니다만은 일단은 오늘은 고점 매도에 동참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는 선행스팬 2가 오늘만 밑으로 이제 일단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쉬어가는 자리인데 보통 1차 선행스팬 2가 내려가는 타임에 주가가 반등했다면 2차 하락되는 주가가 조금 잘못하면 내려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선행스팬 2가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오늘은 쉬는 날인데 오늘요 쉬는 날이거든요. 쉬는 날인데 그 내일부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또 선행스팬 2가 또 빠지는 그런 국면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장 특히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전후에 큰 캔들의 뱅곡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맞춰서 매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장 자체가 전환선 기선 이제 역전 상태고 그리고 후행 스팬이 전환선을 계속 못 들고 가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담아 팔면 저점에 살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보면 역시 삼성전자거든요. 참 삼성전자만한 주식이 없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삼성전자 110만 원대는 메리트 있는 가격대다. 201평 떨어졌다고 남들이 비관적이게 볼 때 매수하라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오늘부터는 조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LG화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들이 제가 굉장히 안정권에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 자동차하고 하이닉스만 빼고 나머지 주식은 저점 매수 타임이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1등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럽니다. 아직까지도 개별 종목을 입에 오르는 또 대선주를 입에 오르는 그런 짱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아마 머리 큰 짱구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 보면 거의 환상적인 전멸입니다. 코스닥 종목들이 환상적인 전멸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개별 종목을 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독도 옆에 엿도에서 주식 배운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등 주식에 설람화시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선물이 외국인들이 지금 조금 당황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이 좀 당황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아다시피 선물의 무게중심이 초반에 145에 있었습니다. 145에 있었는데 초반에 1차 게임에서 외국인이 이겼는데 지금 선물의 무게중심이 여러분 보다시피 243까지 내려왔습니다. 243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42 이상만 넘어가 버리면 외국인들도 손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저항은 굉장히 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한번 고점 매도하는 게 굉장히 현명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궁극적으로 61일평이 부딪힐 것이다. 그렇지만 일단은 한번 쉬어가는 자리가 정되었으면 하는 게 저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경의 탁금은 제가 이 키움증권 저도 이제 곧 이걸 바꿀 거 생각하는데요. 고경의 탁금은 매일 늘어나는데 그 총 금액은 16조 6천 똑같아요. 제가 볼 때 이 키움증권도 밥 먹고 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수료 많이 받아 먹으면서 이런 전선을 안 고치는 것도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이 3조 5천원까지 선물을 매도 쳤다가 지금 2조 9천원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한 2조 가까이 갈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선물 자체가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요즘 기관들이 굉장히 잘하는데 기관들이 한 5천억을 갖고 치고 빠지는 선물 스탠드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수급 동향은 여러분 보다시피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갖고 그 사이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도를 갖고
계속 선물을 내렸는데 최근에 기관들이 작심하고 삼성전자를 1,500억 사면서 선물을 끄집어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은요 2차입니다. 전에는 주식이 주고 선물이 부인데 요즘에 기관들이 선물이 주고 주식이 부가 됩니다. 두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물을 꼭 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삼성전자를 갖고 어제 주가를 강력하게 올리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급은 제가 요즘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를 보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삼성전자는 수급 면에서 삼성전자를 보락하는 거지 뭐 삼성전자가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민중의 최고의 적이다. 민중들이 주식을 투자하는데 최고의 적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수급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도는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10% 이상 상승하기 때문에 일단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하락폭에 제가 볼 때는 언저리에서 38%에서 어정 저항받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쉬어가면 주가도 일단 한번 쉬었다가 장중이라도 한번 눌림목을 주는 그런 장세가 있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은 아침에 단기적으로 파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에는 주식을 확인하고 사면 이미 늦습니다. 확인하면 사면 늦고요. 그리고 온 동네 시황 특히 방송 검은토마토 이런 방송 보고 또 머리 큰 사람들 시황 보고 하면은 분명히 늦습니다. 지금은 양다리 갈치는 시황이 여러분이 사는 시점이 항시 꼭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형적인 주식을 누가 투자라고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투기입니다. 투기를 해야 되지 투자는 안 된다. 그렇지만 전체 볼륨에 주식에 100의 현금이 있다면은 100의 현금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한 3, 40%는 두고 한 4, 50%를 치고 빠지는 스탠드라. 그 단순하죠. 어떤 종목 해야 됩니까?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왜? 지수가 오르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밖에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 거기에서 치고 빠지는 스탠드런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실적도 굳이 삼성전자를 빼고 실적도 그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가 뜰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뜨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거기에 맞추셔서 치고 빠지는 그런 모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주춤주춤하고 이쪽 방송 듣고 저쪽 방송 보고 뭐 야말 듣고 자말 듣고 하면 다 짱구가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과감한 매매 특히 낙폭과도 제가 했죠. 1800 언저리에서 저점에 매수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 대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일 입병 언저리 일단 매도 쳤다가 20일 뚫고 올라가면은 추경에서 돈 더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한다 이렇게 볼 수고요. 오늘은 일단 한번 팔고 즐거운 주말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센TV는요 금방 왔다 가면 3일이 재수 있고 하루 있으면 한 달이 재수 있고 한 달 있으면 1년이 재수 있다. 우리 센 방송은 여러분 그리 재수 있는 방송입니다. 순간적으로 왔다 가면 3일밖에 재수 없고 하루 있으면 한 달이 재수 있고 한 달 있으면 1년이 재수 있는 방송이 우리 센 방송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센 방송 많이 보시고 온 동네 우리 또 박미라 앵커가 똑똑해졌다는 사실을 온 동네 방네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고점 팔고 한번 쉬어가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종목 AS 없이 바로 좀 업종 살펴봐 주신다고요? 예, 오늘 업종 살펴보실 업종은 이제 그 정치 테마주입니다. 네. 사실 정치 테마주는 유망 업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 상황을 보면은 시세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주가의 변동성이 생기는 것이 거의 지금은 정치 테마주들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이 정치 테마주는 사실 지금 양날의 칼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시장에서 시세를 주고 그 다음에 흐름을 가져가는 것도 이 정치 테마겠지만은 또 그만큼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또 투자자들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어렵게 만들어 왔던 것도 이 정치 테마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사자인 정치인들은 뭐 잠깐의 행보에만도 주가가 급등세를 거듭하거나 아니면 급락세를 거듭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요.
또 지금으로서는 이제 제일 많이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이제 뭔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막연한 기대감이나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움직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크게 그 테마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이 약 3명 정도, 물론 그 이외에도 좀 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안철수, 그 다음에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이 관련 후보들의 그 관련주들이 주가의 움직임이 제일 활발한데요. 박근혜 관련주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박근혜 씨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부터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의 약세가 이뤄졌던 상태고 지금은 상당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또 그것은 또 달리 얘기를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대선이 완전히 온 상태가 아니라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또 한 가지 메리트가 생기는 것으로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안철수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급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역시 뭐 그 내용 자체가 안철수 씨가 이제 자서전 형태로 그 책을 발간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대통령 출마에 대한 뉘앙스를 풍기는 그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각종 이제 사회적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뭐 청소년들한테 얘기하는 형식을 빌어서 그렇게 얘기가 다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내용 자체가 뭐 일반적인 어떤 의도를 안 갖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냥 우리가 그 뭐 위에 이제 그 청소년들한테 쉽게 해줄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주가가 출렁임이 상당히 심했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은 또 다시 순환매가 발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이 밝힌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많이 요동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새로운 종목들이 새로운 순환매를 발생시키는 상태이니만큼 공략 포인트를 한번 노려보실 만하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이 워낙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뭐 결국은 단타 대응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격 매수보다는 항상 저점 매수를 시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가 어김없이 빠져버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제 안철수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따라가는 매수는 금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순환매를 발생시키는 그 흐름을 예상하고 눌림 몫시에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양날의 칼과 같은 정치 테마주 요즘 같은 장에서 잘 대응하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어떤 종목으로 집중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순환 주기를 보면은요, 네. 그 문재인 관련주는 중장기적으로 완전히 좀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거의 반전 안 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예전보다는 힘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박근혜 관련주는 단기 급락 이후에 주가의 회복이 아직 더디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 예전부터 강했던 박근혜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이지라든지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것도 조정이 많이 나온 상태고요. 또 최근에 급등세를 탔던 가로림만 관련해서의 종목들도 단기간에 조정을 많이 거친 상태입니다. 반면에 안철수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한참 탄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거쳤던 종목군들, 즉 박근혜 관련주들이 지금은 저가 메리트를 많이 갖고 있는 상태고 또 기술적 반등을 노리기가 쉬운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활발했던 가로림만 관련주들 쪽에서 움직임이 좋을 듯한데요. 그 중에 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삼목에스폼인데요. 네. 삼목에스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꽤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중간에 급반등을 한번 했었어요. 9%까지 한번 올라섰다가 거기서 다시 윗꼬리 달고 밀리면서 재차 조정을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17일 날 발생했던 그 상승 폭이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매수가 한번 유입된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계속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나 반등 흐름이 한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로 접근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전일 종가 기준으로 매수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거는 약간 유도리를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약세를 타든 또 강세 출발을 하든 간에 접근은 일단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5,500원에서 5,7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겠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에서 종목들 보면은 아침에 잠깐 매수가 들어오면서 돌파가 나올 때 그때 바로 매도 타이밍을 잡지 않으면은요, 그 다음에 바로 밀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다라면은 그 남들보다 먼저 좀 팔아서 빨리 수익을 챙기는 것이 지금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4,400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좀 융통성 있게 매수가 오늘 만약에 시장이 좀 강세 급등 출발한다면 네.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까요? 일단은 네. 급등 출발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는데요. 네. 제 판단에는 한 2% 이상을 넘어서면서 돌파를 할 경우에는 무리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덕목이 정치 테마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따라붙는 형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요소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너무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또 타이밍을 기다리셨다가 또 다른 테마들이 또 주가가 내려올 때 저점 공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신다면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올라갈 때는 쫓아가지 마시고 2% 안쪽에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삼목 에스콤에 대해서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따끈따끈한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오늘의 증권사 전략 시간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했지만 기술주 강세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HMC 투자증권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HMC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은 뭐 외국인에 대한 매도 부담이 좀 서서히 완화되는 모습이 하나둘씩 관찰이 되고 있고, 뭐 그 이면에는 역시 뭐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어떤 실적들이 상당히 좀 괜찮게 발표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주택 지표라든지 고용 쪽에서 괜찮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좀 괜찮아지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오늘 좀 이어지지 않겠나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도 뭐 영국 영란은행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진 가운데 좀 해외과 어떤 그런 이슈들은 다소 유럽 리스크가 좀 희석되면서 좀 미국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동반 매수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주 중심의 어떤 트레이딩 지속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거로 보여지고, 업종별 순환매가 매우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바이앤 홀딩하는 전략보다는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들이 계속 유효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업종별 순환매의 빠른 포착이 중요할 거로 보여지고, 실적 호전주 중심의 어떤 매매도 상당히 좀 이런 종목들은 2박 3일 측면에서 좀 끌고 가도 뭐 무리가 없는 그런 영역이 어떤 현재 상황이다 볼 수 있고, 업종별 크게 보면 IT와 자동차의 어떤 대표 주작격들은 매수가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삼성전기라든지 삼성 SDI, 현대차, 기아차 관련 부품주로서는 만도라든지 현대모비스 상당히 괜찮게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패턴도 상당히 강한 종목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화장품주라든지 카지노, 그다음에 최근에 가격 낙폭에 의해서 매력도가 생긴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컨텐츠 관련 종목들의 관심도 필요한 그런 하루가 되겠다 싶습니다. 네, HMC 투자증권의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오늘 일단은 뭐 두 종목을 말씀드릴까 하는데, 네. 먼저 LG화학입니다. 일단 뭐 타격 프라이스는 한 38만 5천 원으로 좀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석유화학 시황은 이렇게 뭐 둔화된다는 거에는 뭐 어쩔 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쿼터에 대한 영업이익이요, QOQ 개념으로 봤을 때
2% 정도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측면이 한 5,030억 정도로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2012년 2분기 어떤 실적이 급감했다는 그런 사실을 감안하면 LG화학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스는 전체 석유화학 업황 중에서도 LG화학 실적이 가장 탁월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이제 3분기가 중요하겠죠. 3분기는 이제 저가 원료 투입 기간으로 보셔야 될 거로 보여지는데 원료인 그 납사 가격이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3쿼터의 어떤 투입 원가 하락으로 이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률은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아직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뭐 3쿼터에 대한 영업이익이 한 5,7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실적은 좋아질 거로 보여집니다. LG화학은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대위아인데요. 현대위아는 지금 타켓 프라이스가 한 23만 5천 원 정도로 지금 설정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다가와 있다. 그래서 어떤 논리로 봐도 좀 과매도 상태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나 우려가 계속될수록 오히려 캡티브 마켓에서 이 MS가 증가하는 이 현대위아의 투자 매력은 상당히 좀 괜찮게 보여지는데 물론 이 상반기 매출액 성장률이 좀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이 증설 효과가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매출액이라든지 이익 측면이 이제 성장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적은 상당히 괜찮을 거로 보여지는데 계속적으로 현대위아를 바라보는 관점이 성장성 측면에서 물음표를 좀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그 근거에는 뭐 기계 수주 신규 수주가 좀 급감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많은 의구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주 계속 잘하고 있고 내년에 또 신규 사업도 개시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부변속기라든지 공작기 증설 효과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매출 성장이 훨씬 더 뛰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익 성장 측면에서 EPS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과매도 국면으로 적극 광역 매수 관점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훈 과장과 함께 HMC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장의 실전 매매기법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시장이 강하게 반등했죠. 5일선 위로 단숨에 올라와줬는데요. 과연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단기, 중기, 시황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그동안 제가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를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이 왜곡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하던 말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파생시장 영향으로 왜곡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해외 증시의 추세하고 어느 정도 연동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1850선까지는 상승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꼭 오늘이 되든 다음 주가 되든 1850선 이후에 그때는 이제 혼조세 구간이 발생하죠. 그 이유도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850선에서 1875선 사이에서는 매물대와 선물의 그 외국인 매도 가격대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혼조세가 나타나겠지만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 아마도 1850선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지수 왜곡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와 파생시장 영향으로 지수가 많이 왜곡돼 있고요. 해외 증시와 비교하더라도 너무나도 극심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아마도 1850선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좀 혼조세 구간이 있겠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중기적인 관점은 역시 동일합니다. 5월 21일에 발표했던 저점 1750에서 1775선 사이 그 가격을 전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시장의 내용이 달라진다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여기서 지수가 좀 불안하다고 해서 쉽게 말을 바꾸고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중기시황의 관점에서는 저는 현재 어떤 그런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겠고요. 정말로 극단적으로 시장 내용이 바뀐다. 그러면 저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유효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지수 왜곡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1850선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해주고 그 이후에 혼조세가 발생한다.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1750에서 1775선 사이 중기 바닥 아직까지는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시간에는요. 삼성전자와 코스피 차트를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겠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상승, 중기적으로 상승한 이런 상태입니다. 아주 좋은 상태죠. 반면에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하락, 중기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사실 코스피 지수만 봤을 때는 지금 이미 하락 추세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그걸 믿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공략하자고 하는 이유인데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텍스트로 설명해드리고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럼 추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추세 판단의 이동평균선 기준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기는 무조건 20일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됩니다. 21선 위에 있으면은 이건 상승이고요. 밑에 있으면 하락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기는 60일과 120일을 세팅하면 됩니다. 혼용으로 해야 되는데요. 61선이 121선 위에 있으면은 상승한 거고요. 아래에 있으면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텍스트 설명해 드렸으니까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보시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분명히 그랬죠. 단기는 21선이라고요. 현재 그 차트 딱 보시기도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는 검은색 21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현재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중기 추세 말씀드렸잖아요. 61선이 120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다. 파란색 61선인데요. 아직까지는 어떻습니까?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단기, 중기 모두 다 상승이란 이런 뜻이고요. 이번에는 코스피 지수를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검은색 21선 아래에 있죠. 현재 주가 위치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단기적인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61선이 120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중순에 그때 이제 크로스가 되면서 이제 이탈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란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차트인으로 봤을 때는 지수가 1700이 아니라 1500 간다고 주장해도 그럴듯해요. 그런데 저는 왜 아직까지도 1800선 이하에서 계속 매수하자고 그랬었냐면은 현재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기존의 어떤 방식과는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저도 삼성전자가 무너지면은 전망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수 왜곡 때문에 1850선까지 상승할 것이고 중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저점에 대한 전망 그대로 유효하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코스피 지수 차트를 비교해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지수가 나쁘지만 삼성전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1850선 회복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주식 비중 살펴봐야겠죠. 1800포인트 이상이니까 직장인 75, 전업 100% 계속 유지하는 거죠? 예, 그대로 유지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1800선 이상에서는 75에서 100% 유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포인트씩 이제 내려갈 때마다 줄여주셔서 만약에 1750이 이탈되면은 그때는 0에서 25%인데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1800선이 지지되는 한 1850선까지는 그대로 동일합니다. 여기서 뭐 1830이 되든 40이 되든 약간씩 바뀌는 게 아닙니다. 원래 주식 비중이 너무 쉽게 바뀌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1850선까지는 동일하고요. 제가 시황 전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850선에서 1875선 사이에서 분명히 혼조세가 나타납니다. 그때는 약간 좀 조절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기 전에는 무조건 1850선까지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75에서 100%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누차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이 얘기 오늘도 꼭 하고 싶어요. 비중 조절은 개인 투자자들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대 매매 주체라고 하면은 외국인, 기관, 개인이잖아요.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서 정보력도 딸리죠. 자금력도 딸리죠. 모든 면에서 불리합니다. 좀 쉽게 비유하자면은 개인들은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생태계에서 영원한 플랑크톤이에요. 최약자죠. 그런데 그나마 딱 하나 유리합니다. 바로 비중 조절입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을 안 하면은 개인들의 유일한 무기를 스스로 버리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비중 조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외국인하고 기관은 하루에 0에서 100, 다시 100에서 0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거라도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그나마 좀 경쟁력이 있으니까 반드시 제가 전달해드린 기준대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도 오늘장 팁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동안 너무 딱딱한 내용, 좀 약간 심각한 내용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네. 약간 재밌기도 하면서 그래도 실전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올해로 전문가 생활이 13년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이 12년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권 방송 관련된 출연이 12년째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을 제가 접해봤는데 그러는 와중에 제가 어떤 특성을 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투자자 혈액형별 특징과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혈액형인지 본인들은 잘 아실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A형입니다. A형은요, 수익도 작고 손실도 작습니다. 좋게 말하면 조심스럽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소심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주식 투자 왜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신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하락장에서도 크게 안 깨져요. 대신 상승장에서 크게 먹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간단합니다. 해결책이 상승장은 하락장보다 투자금만 좀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뭐 한 1,000만 원 하다가 상승장이라고 됐을 때 그때 한 2,000, 3,000 하면 돼요. 반대일 경우는 이제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A형은 그렇게 되고요. B형 같은 경우에는요. 다분히 좀 예술적 기질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력에 따라서 격차가 상당히 커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격차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해주느냐. 중급 이상의 실력자만 본격적인 투자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실력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 때는 그냥 한 1, 200만 원 가볍게 하시다가 이 정도면 내가 좀 됐다. 그럴 때 본격적인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처음에 준비도 안 하고 막 고액으로 투자했다가 그냥 크게 손실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B형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O형 같은 경우는요. 흔히 말하는 몰빵맨이 가장 많습니다. O형은 워낙 좀 급하거든요. 그리고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특징이 어떠냐면요. 수익도 엄청나게 크고요. 손실도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만 관망하면 상승장에서는 큰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표현하자 그러면 O형들은 하락장에서 누가 못하게 막아버려야 돼요. 격리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상승장일 때 좋다가 하락장일 때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게 특징이고요. A, B형 같은 경우는 좀 일반화의 어떤 한계가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각각 다 달라요. 제가 12년 이상을 지켜봤지만 도무지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특성 파악과 이제 해결책의 어떤 그 발견에 좀 난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A, B형들은 각자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좀 주말을 앞둔 만큼 가볍게 혈액형별 투자 특징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할 텐데요. 먼저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말씀하신 GK의 목표가 달성 축하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오늘 금요일장인데 오늘 시황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우선은 거래소 분위기상으로는 그 코스피 시장은 추세 구간 안에서 기분 나쁜 모습의 바닥 모양을 좀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다시 추세 안으로 끼워 맞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미국 시장과 유럽장이 강하게 상승하였던 흐름 속에서도 디커플링장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었는데 결국에는 외국인 선물 매도가 과하게 누적되면서 수급을 뒤트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 이전 상황과는 동일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1770포인트부터 1780포인트, 지수 하단축을 기준으로 코스피는 1차 1850포인트까지는 열어두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2차로는 195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두고는 있지만 1850포인트 자리에서는 기술적 저항 구간 자리라고 다시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상승장으로 제가 유력하게 봤는데 오늘이 마지막 요일이죠. 오늘은 이제 일봉과 또 주봉이 이제 완성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봉 트렌드에서 지금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현재의 시점, 그러니까 추세대를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자리를 1800포인트를 이탈한다면은 좀 좋은 모습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도 섹터주가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업종이 어제 장을 이끌고 올라왔는데요.
전기전자과 운수장비 업종이 시장 주도주로 나서게 된다면은 기술적 반등이 성향이 좀 강하고 또 수급 패턴 변화도 약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그 연장 시점으로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또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군이 철강과 화학 업종으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반드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 1850포인트를 확인했을 경우에는 기술적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적 상승으로 인정하는 장으로 보시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 이후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추가 반등이 있을 때마다 1850포인트 구간대부터는 단기적으로 물량을 축소를 하면서 현금 비중은 20%에서 30% 이상 점진적으로 좀 늘려나가시는 편이 추후 대응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오늘은 좀 현금 비중을 좀 늘리면서 좀 대응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비중을 늘려보자.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도 시초가 공략 가능한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좀 우리금융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은행과 증권사 간의 시리 담합권이 좀 불거지면서 은행주에 한 1개월 정도는 악재로 좀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번 이 구간대에는 한번 적정 펀더멘털 구간이라 보고 일단은 매수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금융은 낙폭과대 종목과 또 저평가 국면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기준가는 1,500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악재가 끼어진 만큼 종목의 타이트한 좀 변동성과 또 타이트한 또 대응 구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기술적으로 반등을 한번 꾀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1,500원 이하의 가격이 왔을 때는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유효한 자리다. 이 부분은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외국인 투자들이 꾸준하게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에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바닥을 탈피하려는 시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초가 베팅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적정 매수 주가는 1,500원 기준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이시고요. 단기 목표가는 11,500원 그리고 순절가는 10,000원으로 타이트한 대응을 한번 하는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기대되는 종목이었죠. 우리금융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나중호 전문위원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말씀하신 테크윙 시초가부터 좀 강하게 출발했더라고요. 이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예, 그 전일 제시드렸던 테크윙 시장이 갭으로 떠서 출발하면서 이 종목 역시 좀 갭으로 뜨면서 시작했는데요. 아쉽게도 제시해드렸던 매수가보다는 조금 높게 출발하면서 매수가 되지는 않으셨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매수가 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승 추세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을 주는 부분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한번 눌림 주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보유하셨거나 전일 높게라도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현재 추세가 강하게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홀딩 유지하시면서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부근에서는 목표가 부근 보시면 캔들들이 여러 번 머무르면서 매물들이 좀 쌓일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청산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장중에 6% 이상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보유하신 분들은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살펴볼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이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SJM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그 차량용 그리고 산업용에 사용되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그 해외 법인 추가 등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하고 또 기타 제품 매출이 증가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4개의 해외 생산 법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4개 생산 법인 모두 현재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향후에도 성장성이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고객사에 대한 대응이 빠르다는 점이 있고 그러면서 현지 법인을 통해서 기술 개발과 그리고 AS 부분에서 즉각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하고 있으면서 매출처로부터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속 매출처도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원래 중국 현지 생산법인을 추가적으로 설립해서 또 매출액 성장 속도를 더욱 증가시킬 계획에 있는데요. 중국에서의 동사의 제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또 7월부터 시가동을 통해 제품이 생산되면 연내 약 5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부터 안정적인 공장 운영을 통해서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기대가 되는 만큼 향후 성장성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산업용 제품 매출도 2012년
그 하반기부터 좀 회복세를 보이면서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조선사들의 그 LNG 캐리어 수주 증가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보통 그 LNG 캐리어 경우 건조하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제 동사의 제품이 수주 하반기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뭐 매출 부분이 인식되는 것도 한 1, 2년 후에 매출로 인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국내 조선사들 2010년부터 좀 수주가 회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이 SJM에 관한 그 매출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동사의 PER이 그 4.6배 수준으로 시장 평균뿐만 아니라 그런 기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평균 퍼에 대비해서도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동향을 보면 지금 최근에 보시면 기관기에서 끊임없는 매수세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실적 그 증가하는 부분과 또 저평가된 주가 수준을 보면서 지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지금도 여전히 뭐 성장성과 저평가성대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간에 집중적인 수급을 본다면 현재 수급은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 뭐 저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한 구간입니다. 하지만 뭐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런 상장할 때 대량 거래량이 터졌던 그런 물량들을 소화하고 그 재차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뭐 물량을 잡아가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량 거래가 일어나면서 물량을 잡아가는 흐름에서는 그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또 지금 현재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려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만큼 이 전고점이 돌파가 되면 추가적으로 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매물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7,550원부터 7,650원, 그리고 손절가는 7,300원, 그리고 목표가는 한 8,500원 정도로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SJM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 계획 잘 세우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